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굴입니다. 내일 드디어 장이 또 새롭게 개장을 합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연휴 잘 보내셨겠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거고, 살도 많이 찌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평일이 또 다가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겨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내일 아침은 좀 쌀쌀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한 해의 첫 평일이 될 텐데,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의 방송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김명복님께서 또 슈퍼땡스를 크게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댓글 달아주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김명복님 항상 저에게 힘내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기운도 많이 북돋아 주시는데 이렇게 슈퍼땡스를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성원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댓글 다 읽어봤고요.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들이 가장 많으시고, 김병우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아래 또 다른 댓글로 문구나이님께서 답글을 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좀 더 신뢰감 있는 멘트들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제 멘트가 믿을 수 없다는 멘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 나와 있었구나 하는 근거 있는 뭔가 전문가들이 분석한 듯한 느낌의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겁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 NH투자증권에서 과거에 언제였냐면 여기 맨 위에 나오죠. 2023년 5월 17일 한 3년이 좀 덜 됐네요. 2년 한 10개월, 8개월 정도 된 자료인데 이때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안에 왜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이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50%가 돼야 되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쓱 재미삼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과거에 3년 전에 한올바이오파마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의 한승현님과 박병국님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을 해주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대형 로열티 매출 기대되는 국내 선두 바이오텍으로 로열티 매출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하나로의 기업 가치만 따진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62쪽짜리 보고서거든요. 이게 아마 공부하시는 데는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2쪽짜리 보고서니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시각을 봤을 때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차세대 베스트인클래스 후보물질 개발하며 블록버스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 대비 기업 가치 명확한 저평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2023년 5월 달에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바이오 회사 투자가 쉽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023년 5월 달이 됐을 때 글로벌 빅바이오 선도 바이오텍이고 로열티 매출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고, 아직 3년 가까이 지났는데 로열티 매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앞으로 2, 3년 후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럼 이때 기준으로 한 5, 6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신 말씀은 거봐 5, 6년 지나니까 되잖아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쓰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보고 당장에 투자를 해서 당장에 수익을 내겠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건 물론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바이오테크 아니면 바이오 기업 투자를 하면서 단기적인 시야를 바라보고 이 바이오 회사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하는 거는 단타로 버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이 기업과 동행하겠다 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할 마음으로 그 기업을 열심히 분석하고, 또는 그 기업의 시장성 또는 그 기업의 기술력 같은 것들을 열심히 파악을 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장기간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이오 회사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단기적으로 뭐 재료가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 산지 한 달이나 됐는데 왜 아무 소식도 없냐? 내가 2월 초에 샀는데 3월 말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 2달이나 기다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소식이 없냐? 이런 분들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제가 2020년 말, 2021년 초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글쎄요. 그러면 한 지금 5, 6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막 2개월 투자하고 나서 왜 소식이 안 나오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업 가치와 동행을 하면서 저는 충분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도 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2, 3개월 안에 왜 소식이 없냐, 재미없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저와 투자 스타일이 좀 안 맞는 분들이시니까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건 자유지만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다.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그런 건 좀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이 한승현 애널리스트님과 박병국 애널리스트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약바이오 회사의 연구를 하면서 보내겠어요. 근데 이제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때는 기대되는 것들이 있었어서 잘 되겠지 하면서 쓴 것도 있겠지만 잘 안 된 부분도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바이오 회사라는 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거든요. 우여곡절을 항상 겪고 실패를 경험해 나가면서 성공을 이뤄내는 게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투자를 하는 걸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긴 안목으로 투자하시길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한올바이오파마 보고서만 62쪽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머리부터 해서 밸류에이션, 투자 포인트, 그때 당시 2023년을 기준으로 쓴 거겠죠. 추가 점검사항 및 투자 전략, 실적 전망, 어펜딕스까지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때 되게 웃긴 게 제가 잠깐 봤을 때 여기 이런저런 분석도 있고요. 이 서머리를 보시면 여기 목표 주가가 29,000원이에요. 귀엽죠, 그죠? 29,000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가. 이때 당시는 아마 바토클리맙 임상에 실패를 하고 아이메로프루바트 임상 1상을 진행을 해봤더니 바토클리맙과 비슷한 수준의 IgG 감소를 동반적으로 감소를 시키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아이메로프루바트가 발견이 되면서 임상 1상 시험을 통과를 하면서 주가가 재차 반등을 하고 있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29,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64,000원이죠.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목표 주가 29,000원 왔다고 과거에 파신 분들은 넉넉히 있다가 어느샌가 보니까 3만원, 4만원이 돼 있었을 거고, 지금 이 순간엔 54,000원, 55,000원이 돼 있고, 목표 주가는 64,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별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적정 가치가 이 정도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여기 써있죠. 절대평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의 상대적인 비중을 추가로 고려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나스닥 상장사인 이걸로 좀 쓸까요? 그리기로 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뮤노반트를 통해 간접적인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당사는 파이프라인 귀속 영업이익률 비교를 통해 이뮤노반트 대비 한올바이오파마 적정 시가총액 비중을 최소 50%로 제시한다. 미니멈 50%입니다. 최소 50%. 자, 50%입니다. 최소 50% 제시한다. 그때 당시에는 34% 수준이었나봐요.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지금 잠깐 봐볼까요?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7조 7천억 원이고요. 현재 기준.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원이니까 7조 7천억과 2조 8천억이면 40%가 좀 안 되네요. 아직도 35% 정도 되나 봐요. 아직도 이 수준입니다. 아직도 이 수준.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루바트 기대감이 지금 하나도 안 실리고 있다는, 이때 당시에도 지금 이 정도였는데 지금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 가치를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올바이오파마가. 그러니까 DCF로 평가한 파이프라인 가치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업사이드가 확인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 50%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되어야만 한다가 아니고
최소 50%, 그러니까 그 이상의 영업이익률도 가능하다. 그 이상의 비중도 가능하다는 건데, 최소 50%를 이제, 이때랑 지금이랑 다르냐? 다른 게 없죠. 왜냐면,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뭔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져와서 다른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어서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기업 가치 산정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는 그때의 이뮤노반트, 3년 전의 이뮤노반트와 지금의 이뮤노반트는 파이프라인이 하놀바이오파마가 기술 수출한 바토클리마 마이메로푸르바트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는 전혀, 이 기업 가치 산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도 50%를 최소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5%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이거 파일이 이상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열어야 될까요? 나가기를 해서.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다시 됐네요. 자, 그래서, 왜 50%냐라고 봤을 때, 어디를 봐야 될까요? 쭉 내려가 보면, 밸류에이션을 지나서, 여기 있다. 여기를 보시면, 하놀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가 이뮤노반트 대비 저평가된 두 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뮤노반트 대비 왜 저평가가 되어 있을까? 하놀바이오파마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개발 판권은 나스닥 상장사 이뮤노반트가 보유 중이다.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마 글로벌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세워진 기업으로 두 개의 파이프라인, IMVT1401 이게 바토클리마비고 IMVT1402 이게 아이메로푸르바트죠. 보유하고 있다. 하놀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를 통해 나스닥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는 하놀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이 이뮤노반트 대비 어느 정도여야 적절한가라는 핵심 질문으로 이어진다. 당사는 하놀바이오파마의 중장기 적정 시가총액 비중을 최소 이뮤노반트의 50% 수준, 최소 50% 수준을 제시한다. 입니다. 자, 최소 50%입니다.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소 50%.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판매에 따른 각사 영업이익 귀속률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는 DCF의 보완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고 목표 주가 산정에 사용한 밸류에이션은 DCF를 통해 산출하였다. 보시면 자, 왜 50% 여기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 7번을 보시면 자, 하놀바이오파마는 영업이익 귀속률이 이제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하고 이렇게 합친 게 영업이익 귀속률인데 15% 정도로 받는 거고 이뮤노반트는 영업이익 귀속률 30%. 그러니까 왜 30%가 나왔냐? 글로벌 빅파마 8개사의 19년에서 23년 약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30%였어요. 그러니까 빅파마 위주로 라이센스인 의약품 판매한 이뮤노반트의 동일 30%를 부여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0%입니다. 이뮤노반트. 그러니까 매출을 1조를 팔았다. 그러면 보통 글로벌 빅파마 8개사 영업이익률이 30%다. 그러니까 라이센스인 한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존슨앤존슨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존슨앤존슨이 어떤 A라는 회사의 물질을 사와서 존슨앤존슨이 성공을 해서 팔았다. 그러면 존슨앤존슨이 남겨먹는 거는 30%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다. 영업이익률 30%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조를 팔면 얼마가 남아요? 3천억이 남아요. 3천억. 단위는 생략할게요. 3천억이 남습니다. 하놀바이오파마는 어떻게 돼요? 로열티가 이제 한 자릿수, 중간 한 자릿수, 그러니까 5에서 중간 두 자릿수, 그러니까 15%, 미드 틴스 디지시라 그랬으니까 10%대의 중간, 이라 그랬으니까 5에서 15%의 매출인데 이 단계별로 이제 매출이 5에서 15%까지 올라가는데 이 15%까지 올라가는 매출의 단계별 그 구간이 달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5% 다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으나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이뮤노반트가 뭐 RA에서 약을 팔든 아니면 그레이브스병에서 약을 팔든 아니면 뭐 루푸스에서 약을 팔든 일단 제일 빠른 건 그레이브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레이브스병이 될 것 같은데 이 그레이브스병에서 약을 파는 순간부터 이 시장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매출 15% 로열티를 15%를 받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매출 사이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즈를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이 매출 사이즈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15% 받게 될 겁니다. 로열티를. 하지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는 12%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1조를 팔면 1조를 매출을 팔면 순매출이 1조면 이뮤노반트는 영업이익 3천억을 가져가고요. 이 중 1조 중에 12%인 1200억. 1200억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져가요. 자,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3천억을 버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1200억을 벌었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40%.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뮤노반트는 3천억 벌었으니까 3천억 번 만큼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한올바이오파마는 그거에 영업이익이 1200억이니까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의 40%, 영업이익의 40%니까 이뮤노반트가 가져가는 시가총액의 40%를 한올이 가져오겠죠. 그쵸? 지금까지는 40%입니다.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뭐가 있어요? 아이메로프로바트의 판권이 중국 판권을 한올바이오파마가 갖고 있고요. 일본 판권도 한올바이오파마가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과 일본 판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토클리맙은 그 일본 판권은 한올이 가지고 있고요. 중국 판권은 하버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재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토는 좀 어려우니까 빼고 아이메로프로바트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메로프로바트만 봤을 때 일본 판권, 중국 판권 모두 다 한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차후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은 뭐 따로 실행하고 일본도 따로 시행하고 해야겠지만 이 정도의 시가총액보다 일본과 중국 시장은 조금 더 시장 사이즈가 작고 의약품 가격 자체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굳이 높이 안 잡아도 3% 정도만 추가로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영업가치 및 중국 로열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본 로열티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로열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가 지금 상당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 50% 제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일본 판권도 한올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뮤노반트한테서 나오는 영업이익, 로열티 비율이 12%라고 가정을 하면 3천억, 만약에 1조를 벌었다 했을 때 이뮤노반트는 3천억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갈 거고요. 한올바이오파만 여기서 1조에서 1200억을 따로 떼올 겁니다. 여기 3천억에서 떼우는 게 아니라 이 매출 1조에서 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억. 1조의 12%다 이거예요. 1조의 12%. 그러니까 1200억을 가져오게 될 거고 거기에 추가로 로열티, 일본이나 중국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로열티 비율 해서 소극적으로 3%를 잡아서 총 합해서 12% 더하기 3% 하면 15%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뮤노반트는 30% 가져갈 걸 한올바이오파마는 15% 가져간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이뮤노반트의 기업 가치보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약 시가총액의 반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때 당시 목표 주가가 얼마였다고요? 29,000원. 여러분들 너무 귀엽죠? 왜 여러분들 목표 주가 시가총액이 딱 이뮤노반트 대비 한올바이오파마가 딱 반절이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명백하게 이걸 설명을 했던 기억은 없어요. 영상에서 매번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들 왜 그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시가총액 이렇게 반절 정도 나오면 적당한 시가총액이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차트상 그림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세력이 붙거나 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이나 투자 여력이 큰 부분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올라가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기업을 잘 알고 가격이 싸다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사실 매수 버튼이 쉽게 안 나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가치,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의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땐 아직도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 근데 이런 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지금 35% 원저리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50%는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더 올라갈 룸이 있는데 지금 뭐하러 팔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아신 분들은 지금 안 팔아도 되겠네,
가지고 가도 되겠네. 결국은 시가총액 반절 받는 게 정상이네. 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가만히 안 팔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매도 물량이 조금은 잠기겠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사고 팔고 알아서 잘 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매도 물량이 잠기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직도 싸다고 하면서 주가가 꼭대기에서 개인들은 못 사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아직도 싸다고 판단이 된다면 더 사겠죠. 그렇죠? 그럼 매물은 잠기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더 사고 하면 뭐예요? 이제 급등을 통해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냐. 한올바이오파마 지금 분위기상도 그렇고 57,000원, 6만원을 뚫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때마침 뭐 2월 언제가 될지 3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분기 안에 바토클리맙 테드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가 또 나온다고 했으니 기대감도 어느 정도 단기간에 있는 건 맞고요. 물론 테드가 어느 정도 성공만 한다면 일본 기술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서 목표 주가 상향이 아마 더 될 겁니다. 그때는 뭐 8만 원이 될지 9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지금도 한올바이오파마는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어느 분들은 그래요. 어떤 기사도 보니까 무슨 PBR, PER 따지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PER이 지금 한 2,000배 넘을 거예요. 3,000배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영업이 적자면 그 어플상 PER 계산이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적자면 PER 계산이 안 되죠. 시가총액이 마이너스인데 영업이익이. 그럼 PER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PER을 매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적자면 매길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주당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제 시가총액 대비 비교를 하니까 PER이 몇천 배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이 회사는 PER이 왜 3,000배야? ABL 바이오는 뭐 PBR이 60배?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바이오 투자에서 PER, PBR을 하려면 전통제약사처럼 뭔가 복제약이나 아니면 제네릭 의약품을 팔면서 영업이익을 위주로 내고 있는 회사라면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이 맞죠. 물론 그 회사도 만약에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가능성 높은 신약 개발이 나오고 그 신약이 시장성까지 겸비가 되어 있다면 그 PER 그 계산이 달라지겠죠. 수백 배가 될 겁니다. 근데 전통적인 제약사들은 그런 개발 대신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좋고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이 좋고 하는 기업들은 신약 개발에 소극적이고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영업이익 가치 대비 시장 확장 가치 대비해서 PER을 계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제약사들은 PER 계산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신약 개발 회사들은 사실 PER보단 이렇게 한올과 이뮤노반트처럼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려면 그 회사의 약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계산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뮤노반트와 한올처럼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가총액을 따져야 되지 PER, PBR로 뭐 기사 내서 뭐 PR이 몇천 배다 이거는 사실 얼토당토 없는 기사 같고요. 정말 그런 기사가 뭐 당연히 로보트가 작성한 기사겠지만 그런 기사를 통해서 또 매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도하시고 주가가 떨어지면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매도하고 올라버리면 로보트가 쓴 기사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물론 투자 판단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로봇 기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그런 기사들을 보면 이거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읽지도 않는 기사인데 모르시는 분들이면 이제 얄팍하게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좀 어르신 선배님들이시라든지 그러신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런 기사 읽고 PER이 이렇게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일단 수치가 그러니까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믿겠다면서 PER 3,000배면 팔아야겠다 했는데 주가는 막 바토클리맙 성공하고 막 7만원, 8만원, 9만원 가고 막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PER 이런 거는 다들 안 보시겠지만, 신경 안 쓰시겠지만, 시가총액 면에서 이뮤노반트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올은 지금 35% 수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2023년 보고서 있잖아요. 5월달. 방금 전에 보여드린 NH 투자증권 보고서가,
그때도 35%였는데 지금도 35%.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을 생각해 보면 2023년 5월 달 정도면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이제 막 임상 1상에서 그런 바토클리막과 비슷한 IgG 감소, 최대 감소율을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나왔을 때고요. 그리고 임상 3상을 뭘 진행할지 막 결정하고 찾고 했을 때일 거예요. 진행도 어느 정도 안 됐을 때고. 근데 지금은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임상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을 6개나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도 거의 등록 임상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금 임상 만약에 주평가 지표가 이번에 연말에 올해 하반기에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상 한 번 더 할 겁니다. 류마티스는 임상 한 번 더 할 거니까 류마티스는 출시까지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가장 빠른 게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출시되는 약물 질환 중에 가장 빠른 게 그레이브스병이 될 텐데, 그레이브스병은 지금 바토클리마브를 통해서 관해라는 효과에 엄청나게 접근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경쟁사인 알제넥스와 존슨앤존슨은 IgG 감소 농도가 70%가 안 되기 때문에 관해라는 지표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거거든요. 이뮤노반트랑.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상황에서 이뮤노반트가 이런 독보적인 상황을 발견을 해져 있는 상황이고, 2023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2026년 지금은 그런 것도 발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임상도 6개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성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뮤노반트 혼자 독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도 시가총액이 아직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35%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격이 그래요. 예. 한올은 35%가 맞지? 라는 시선이 굳어진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건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반절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과 2026년에 한올바이오파마와 이뮤노반트의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가치는 너무 달라졌는데, 너무 달라졌고 너무 상승해 있는데 시가총액의 차이는 아직도 35%밖에 못 받는다는 이 현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의 사업성 자체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본과 중국의 기업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만한 이유도 없거든요.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에 당연히 기술 수출도 할 거고, 중국에도 당연히 할 거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더 기업 가치가 점프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50% 안 받고 있는 자체가 너무 싸다. 예,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기회라 그래도 주가는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주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신도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임상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리스크로 다 있는 거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 판권 계약도 안 나왔다, 중국 판권 계약도 안 나왔기 때문에 너네는 50% 다 받으면 안 돼.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50% 다 받으면 안 되고 35%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거는 곧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35%라는 가치를 받고 있을 때는 확실히 싸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럴 때 아니면 도대체 언제 사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가총액 반절 대비 싼 건 맞아요. 그쵸? 35%라니까 싼 건 맞는 것 같아요. 싼 건 맞는데 더 사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 50%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된다면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50% 받을 이유가 생길 때까지. 그쵸? 언제 받을 이유가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50% 받고 나는 거 확인하고 살래는 이미 늦죠.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그런 이유가 생겼다는 건 이뮤노반트 주가도 많이 올라 있다는 걸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충분히 따라갈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쌀 때 사는 게 모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지금 54,000원, 5,000원 뭐 꼭대기를 향해 가고 있지만, 차트는 그림 그리는 대로 가는 거고요. 뭐 사고 싶은 사람 많으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뭐 고점이란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심리적인 저항선일 뿐이지 기업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지금 판다면 부단히
차트 보고 파는 거고, 난 이쯤이 고점일 것 같아 라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자만하면서 파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좀 저는 지양하는 편이고요. 꾸준히 지금 너무 싼데 팔아야 될 이유는 없네, 갖고라도 있자, 더 사지는 않더라도 갖고라도 있자 하는 마인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뭐 돈이 들어온다면 지금 싼데 지금이라도 주식 수를 좀 늘려볼까? 평단 좀 생각들 하고, 평단 생각하면 사실 주식수 못 늘리죠. 예, 주식 수만 보면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싸니까 주식수 좀 늘려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늘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왜 50%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50%를 한울이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아직 35% 수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안타까운 상황을 안타깝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옳았구나, 기회구나 라고 만들어 보는 거는 이제 본인들 판단이십니다. 여러분들 판단이시니까 적정한 판단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장이 또 오랜만에 열리는데 여러분들 활기찬 장이 되도록 기도하겠고요. 하늘바이오파마가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고, 또 설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또 어떤 소식이 들을지 모르겠고요. 내일 아침 됐을 때 또 뭐 트럼프가 별 언급을 이상한 말을 또 해서 주가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늘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에 변한 그런 주가의 하락이 아니라면 여전히 관망하며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매번 잘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렸으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하기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하늘바이오파마에 대한 기업 업데이트나 새로운 소식들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도 있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장기 투자 면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많이 생기실 것 같으니까 댓글 꼭꼭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명복님 한 번 더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투자 이어나가고 하늘바이오파마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